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포럼 2023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 자리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분들과 기업인, 정치인분들, 각계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더 나은 세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서울포럼이 올해로 벌써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식량, 기후 위기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은 국가 안보이자 인류의 미래인 바이오에 주목하고 서울포럼 2023의 주제를 보건, 의료, 경제, 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로 정했습니다. 첨단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의 생태계에 관해서 세계적인 석학분들과 전문가분들 한자리에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 동향을 점검하고 첨단 바이오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있는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시간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서울포럼 2023 개막식 첫 순서로 서울포럼을 주최한 손동영 서울경제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손동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저희가 정성 들여서 준비한 서울포럼 2023 행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서 뛰시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서울포럼 2023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작게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는 글로벌 공급망과 정치 환경이 근본부터 변화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새롭게 성장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제는 바이오를 대한민국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바이오 산업과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기존 바이오 기술에 한국이 강점을 가진 IT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새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이 선도자의 위치에서 올라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바이오 헬스케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셨고, 지난 4월 방미 때는 현지 석학들과 만나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서울경제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서울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을 첨단 바이오 분야의 세계 선도자로 만들기 위해 함께 뛸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K-바이오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길에 이번 서울포럼 2023이 영감과 아이디어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포럼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사를 해주신 손동영 서울경제 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서울포럼 2023 보건의료 경제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 포럼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의 법, 서울 포럼 2023. 인류의 오랜 꿈, 생명 연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보건의료, 경제, 국가안보까지 전세계 산업지형을 바꿉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바이오 혁신,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글로벌 패권 전쟁을 좌우할 국가 전략 기술, 첨단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선두주자 미국, 바이오 글로벌 커넥트 캐나다, IT 바이오 융합기술 강국 이스라엘, 신약 개발 강자 프랑스, 유럽 최대 바이오 기술 강소국 스위스, 우수한 IT 바이오 R&D 인도, 바이오 헬스 아시아 허브 싱가포르, 전폭적인 바이오 헬스 지원 중국, 바이오 혁신의 교차로 일본, 그리고 글로벌 첨단 바이오 강국을 향한 혁신, 도전과 모험, 그리고 융합. 그 거대한 흐름에 대한민국이 뛰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찾아온 변화의 물결, 디지털 융복합 시대 새로운 강자, 첨단 기술 강국 대한민국에 찾아온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바꿀 새로운 기회. 사람을 향해, 기술을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창의적으로 개척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 그 새로운 내일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서울포럼 2023의 주제인 이 보건의료, 경제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를 포함하는 영상예술 공연 함께 하셨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 해외 연사분들께서 남겨주신 첨단 바이오에 대한 여러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하게 문을 연 서울포럼 2023 개최를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의미 있는 이 글로벌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대통령 축하 말씀은 김은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4회 서울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송동영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세계 석학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포럼의 올해 주제가 보건의료, 그리고 경제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입니다. 세계 바이오 헬스 산업은 시장이 약 2,600조 원에 이르며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서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 증진과 자유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첨단 바이오를 포함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하고 육성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미국의 국빈 방문 당시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했고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 과정과 바이오, 디지털, 공학과의 융합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학과 병원, 기업 등이 어우러져서 기술 개발부터 경영, 재무, 법률 컨설팅, 투자 등이 한 곳에서 제공되는 완결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우수한 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소, 그리고 클러스터와 긴밀하게 공조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풍부한 의료 데이터와 우수한 디지털 역량, 그리고 AI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바이오를 통해서 혁신을 창출하고 그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이 첨단 바이오 산업으로, 또 첨단 바이오 산업이 바이오 경제로 이어져서 성장하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독해주신 김은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축사 영상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63주년과 서울포럼 2023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손동영 서울경제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첨단 바이오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보건의료는 물론 경제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바이오 기술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의 한창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 농업기술과 결합해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 바이오 산업으로 그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첨단 바이오 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50년, 100년 먹고 살 수 있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가 원팀이 되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오늘은 널리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 국제 경쟁에서 당당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석학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힘껏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포럼 2023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첨단 바이오 시장의 미래 가능성과 또 관련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사를 해주실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께서도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기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권으로 성장한 나라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내수와 수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도 우리 사회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다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서울 경제에서 보건의료, 경제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는 주제로 이번에 개최하신 서울포럼 2023 매우 시의적절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손동영 서울경제신문의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포럼에 참여하시는 글로벌 석학과 기업인,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75% 세계 최고 탑 클래스에 속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키워왔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존 전략 기술 산업의 역량 강화 못지않게 새로운 첨단 바이오 산업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원전을 다시 복구해내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방위 산업을 더 키워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포럼의 주제로 삼고 있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 분야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 규모 2,6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국민 보건과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대독하셨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그래서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바이오 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첨단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퍼스트 무버가 되지 못하고 패스트 팔로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우리의 경험을 잘 활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뿐만 아니라 패스트 무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뿐 아니라 식량,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융봉합 기술과 잘 결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만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제, 예산 지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 풀지 못한 규제의 사슬을 빨리빨리 풀어내는 것이 국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뛰고 있고 전 세계의 최고가 탑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깨 펴고 기분 좋게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발판으로 삼아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신문의 효시입니다. 그때 신문들이 경제면을 한 면 정도 할애하고 있을 때 경제지를 만들어서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는 자부심을 서울경제 손동영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긍지를 다들 인정하고 부러워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경제 창간 63주년과 서울포럼 개최도 매우 뜻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손동영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서울포럼 2023에 함께하신 세계적인 석학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정치인, 경제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포럼은 매년 한국과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트렌드를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포럼 2023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건, 의료, 경제 안보의 핵심인 첨단 바이오를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등 특정 제품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는 선진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위 바이오 기업인 화이자의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123조 원 규모입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의 매출액이 3조 원이니까 그 격차가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와 국회도 최근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나라가 첨단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미국 국립과학재단 총재이자 미 카네기 멜론대와 싱가포르 난양공대 총장을 지낸 수브라 수레시 휴렛패커드 이사회 의장님과 연사로 초청된 글로벌 석학들, 기업인, 정보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 바이오 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힘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서울포럼이 대한민국이 첨단 바이오 시장에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귀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축사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귀한 걸음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서울경제 서울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손동영 서울경제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석해 주신 김기현 국민의당 당대표님, 국민의힘 당대표님, 그리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서울포럼은 과학기술,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핵심 트렌드를 짚어보고 성장 해법을 고민하는 대표적인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보건의료, 경제, 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서도 우리 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엠폭스 즉 원숭이 두창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따른 질병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포럼이 경고한 환경 위기도 식량난, 자연재해 등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이러한 복합 위기의 해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보건의료, 농식품, 에너지화학 등의 분야와 융합하여 질병 위협과 환경 위기의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약품 수급 불안 경험은 바이오 산업의 안보적 가치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는 우리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및 친환경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우수한 R&D 성과가 선별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바이오 기업들이 양질의 보건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융합 인재 양성, 첨단 장비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의료 핵심 기술, 푸드테크, 바이오 소재 및 연료 등의 연구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RNA 등 게임 체인저 기술을 개발 상용한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바이오 산업은 기술, 인재, 지식, 자본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합니다. 입지 규제 완화, 산, 학, 연 그리고 병원 간 협업 강화 지원,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정규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세계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 개발과 투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 확충, 양적 지원 확대 등에 더하여 일하는 방식, 투자 관행 등도 혁신적으로 개선되도록 산, 학, 연, 병원과 정부 지자체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민의힘 여당 대표님 그리고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 여러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바이오 산업을 우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세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통찰력 있는 해안이 많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울경제의 서울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외에도 또 산학, 연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국내외 전문가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를 대신해서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이 첨단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시장으로 단일 규모로는 이 첨단 바이오 시장이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퍼스트 무버로서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시대에 어떠한 선두주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방법을 여쭙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이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국민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포럼 2023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손동영 서울경제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경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세 가지 도전과 중요한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작년 4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패러다임의 급속한 전환입니다. 질병의 치료, 예방관리 시대를 넘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촉발된 바이오 헬스 기술 산업 분야의 첨예한 글로벌 경쟁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뛰어난 ICT 역량과 과학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잠재 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어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익 증대와 건강 향상을 우선에 두고 바이오 헬스 산업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 혁신과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건강하게, 미래를 가깝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난 2월 28일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분야별 후속 대책을 차례로 발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은 디지털 바이오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5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국민이 주도적으로 의료진, 의료기관, 건강관리 기업 등과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상태에 꼭 맞는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산하고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과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병원 모델을 개발 확산하고 의료 인공지능 활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는 많은 의료 관련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 산업 현장에서 이들 데이터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의료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차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4월에는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글로벌 6대 강국 진입을 위해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5년 내 수출을 2배로 증가시켜 수출 5위 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활성화하여 ICT 기반의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 기술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제3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첨단 융복합 기술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연구개발, 임상지원실증, 상용화 등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건강관리 제품의 연구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성화한 의료기술 개발도 강화하여 의료 인공지능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 등 기술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안보 확립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 개발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입니다. 지난 4월 2027년까지 전문 인재 11만 명 육성 전략을 담은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 융복합 연구 인재 육성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등 융복합 특화 교육을 확대하고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바이오 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나아가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은 진단키트 수출, 백신 개발 등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 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의 특별 스피치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입니다. 오늘 서울 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주요국은 기술 패권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첨단 기술 투자, 국제협력, 공급망 강화 등의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국가의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12개 전략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달 보스턴 클러스터를 방문하셔 바이오 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학과 공학의 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2,600조 원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보다 3배 이상 큽니다. 고령화와 의료 발달로 앞으로 이 성장세는 계속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재생의료, 뇌과학 등 첨단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와 연구에 집중하면 충분히 따라잡고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을 수입에 의존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백신과 의학, 치료제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실제 병원과 의료 현장, 학계를 오가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저 백신은 연구하는 의사가 개발한 것을 상업화한 것입니다. 또 백신을 개발했던 모더나 회사도 MIT 교수가 의사과학자들과 창업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제 의사과학자는 바이오 신약 연구의 핵심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빠진 퍼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설 현장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건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면허증이 없는 겁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건설 현장을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과 카이스트는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총장님 오셨죠? 예,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카이스트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임상의로
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문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임상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가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공학과 의학의 융합이 중요함을 알고 연구 중심 공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한 예는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칭화대학은 10여 년 전에 협화 의대를 통합을 해서 연관의 의사 양성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스라엘의 테크니온은 30년 전에 공과대학에서 의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즈 공대도 최근에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동경공업대도 지금 의대와 통합을 해서 의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난양공대도 마찬가지로 공과대학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의학, 과학, 공학이 융합하여 발전해야 합니다. 카이스트는 이런 융합 인재를 양성하여 인류의 건강과 국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내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높아진 관심이 중요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서울포럼 2023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퍼스트무버로 성장하는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